자, 이제 마지막으로 100초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설정과 도착지에 도착하는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시간을 계산하는 설정을 바닥 스프라이트에 넣을게요. 바닥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요. 우선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 가장 아래에 연결한 뒤에 변수의 종류를 도착까지 남은 시간으로 설정하고 값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시작됐을 때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100인데요. 이 변수의 값이 1초 지날 때마다 1씩 감소해야겠죠. 자, 그러면 감지 분류에 타이머 블록 왼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화면에 타이머 값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이머 값이 0부터 시작되지 않고 있네요. 타이머 블록 아래에 타이머 초기화 블록을 가져와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 블록이 실행되면 타이머 값이 다시 0부터 시작하네요. 그런데 타이머 값이 소수점 아래 부분까지 나타나서 값을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타이머 블록을 가져오고요. 연산 분류에 뭐뭐의 반올림 블록을 가져와서 타이머 블록을 끼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타이머 값을 반올림한 값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 위해 뭐뭐를 말하기 블록을 가져오고 무한 반복 블록을 가져와서 서로 연결하고 말하기 블록의 값에 타이머의 반올림 블록을 끼워 넣고요. 무한 반복 블록 바로 위에 타이머 초기화 블록을 연결할게요. 이 블록 덩어리를 클릭하면 타이머가 초기화 되면서 타이머 값을 반올림한 값이 바닥 스프라이트의 말풍선에 보이는데요. 1, 2, 3과 같은 단순한 값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 방금 조립한 무한반복 블록을 이렇게 분리하고요. 말하기 블록도 떼어내고 타이머의 반올림 블록을 떼어내고요. 말하기 블록은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빼기 블록을 가져와서 빼기 기호 왼쪽에는 100을 쓰고 오른쪽에는 타이머의 반올림 블록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설정한 블록의 값은 1초씩 지날 때마다 99, 98, 97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변수의 종류를 도착까지 남은 시간으로 설정하고 타이머의 반올림을 100에서 빼주는 블록을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블록을 무한 반복 블록 안에 넣고요.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와서 내용을 시작으로 설정하고요. 타이머 초기화 블록을 가져와서 바로 아래에 연결하고 조금 전에 조립한 무한반복 블록 덩어리를 그 아래에 연결할게요.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네, 도착까지 남은 시간 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99, 98, 97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타이머 블록 왼쪽에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게임 화면에서 타이머 값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까지 남은 시간 변수를 오른 클릭해서 변수값 크게 보기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의 값만 크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변수 값을 잘 보이도록 적절한 위치에 끌어놓고요. 다시 초록 깃발을 눌러볼게요. 네,
숫자만 카운트다운 되니까 남은 시간이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변수 분류에 변수 숨기기 블록을 가져와서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 가장 아래에 연결해주고 변수의 종류를 도착까지 남은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 보이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타이머 초기화 블록 바로 아래에 연결하고 변수의 종류를 도착까지 남은 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초록 깃발을 클릭해서 로켓카가 상승을 시작할 때는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로켓카가 상승을 마치고 시작 신호를 보내면 100에서 시작해서 1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제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즉 100초의 시간 동안 로켓카를 잘 운전했다면 도착지에 도착하면서 게임이 마무리되어야 하니까요. 만약 블록을 가져와서 무한반복 블록 내부에 넣고 등호 블록을 가져와서 만약 블록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등호 왼쪽에는 도착까지 남은 시간 변수 블록을 넣어주고 등호 오른쪽의 값은 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100초의 시간이 지나면 일단 시간이 마이너스 값이 되지 않게 멈추기 모드 블록을 일단 이렇게 가져와서 내용을 이 스크립트로 바꾸고 만약 블록 안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이 스크립트의 실행이 멈추면서 남은 시간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멈추게 만들기 전에 신호를 하나 보내야겠네요. 신호 보내기 블록을 가져와서 새로운 메시지를 누르고 도착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제 로켓카를 클릭하고요.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내용을 도착으로 설정하고요. 멈추기 모드 블록을 가져와서 내용을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로 설정하고 도착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 아래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남은 시간이 0이 되어서 도착 신호를 받았을 때 로켓카의 다른 설정들이 모두 멈추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스프라이트들도 멈춰야 하니까요. 신호 보내기 블록을 아래에 연결하고 내용을 정지로 설정합니다. 정지 신호를 보내면 다른 스프라이트들이 모두 멈추도록 이전에 설정을 해뒀었죠. 이렇게 로켓카도 멈추고 다른 스프라이트들도 모두 멈추게 만든 후에 로켓카가 도착지까지 천천히 이동하도록 1초 동안 어디어디로 이동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시간을 2초로 바꾸고 이동 위치를 도착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게임이 마무리되어야 하니까요. 멈추기 모드 블록을 아래에 연결합니다. 자, 이제 도착지 스프라이트를 클릭할게요. 초록 깃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초록 깃발을 눌렀을 때 도착지 스프라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 블록을 바로 아래에 연결하고요. 도착지 스프라이트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도록 X 얼마, Y 얼마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X 값을 190, Y 값을 마이너스 135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내용을 도착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하고요. 도착 신호를 받았을 때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뭐뭐를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내용을 도착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설정하면 도착 신호를 받았을 때 도착지 스프라이트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도착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게임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는 이 게임에서 보석 스프라이트가 조금 더 많이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보석 1을 복사해서 보석 2를 만들고 이렇게 보석 1 옆에 끌어 놓을게요. 그리고 보석 2가 움직이는 Y좌표의 범위를 보석 1과 다르게 만들어 주고요. 보석 2와 보석 1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도록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무한 반복 블록 안에서 가장 앞쪽으로 순서를 바꿀게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범위도 보석 1과 조금 달라지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보면서 더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석이나 우유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의 움직임이 가능하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난수의 추출 범위나 블록의 순서를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석 1의 Y좌표 추출 범위를 마이너스 50에서 150으로 바꿨는데요. 초록 깃발을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하니까 조금 덜 겹치는 것 같죠? 여러분도 계속 각각의 설정들을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게요.